밥 먹고 누워서 유튜브나 TV 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먹고 바로 누우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10명 중 최소 1명이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많이들 들어보셨죠? 공식 명칭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유발하는 병인데요.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말 안에 이 병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먹고 눕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키는 나쁜 습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가은입니다. 먼저 먹고 눕는 게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원인을 아셔야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에서 역류하는 것은 바로 위 내용물, 특히 위산을 말합니다. 위산은 영양분의 흡수와 병원균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식도로 넘어올 경우 조직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위산이 위에만 머물고 식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식도에서 위로 이동은 가능해도 위에서 식도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 조임근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또 식도와 위장의 연동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복압이 상승할 경우에도 위액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류성 식도염의 큰 문제는 재발이 흔하다는 것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률은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9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위산 억제제가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산 억제제는 일시적으로 위산에 의한 점막 손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 즉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산은 소화를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 평생 약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근본 원인을 교정하지 않으면 위 내용물 역류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고, 생활습관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거꾸로 보자면 생활습관만 교정해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 염증에서 나아가 목 이물감, 쉰목소리 같은 합병증, 심하게는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나쁜 습관 첫 번째, 먹고 바로 눕기입니다. 그럼 몇 번이고 반복했던 먹고 바로 눕는 것에서 이 바로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의학적으로는 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음식을 먹고 3시간 내엔 바로 눕기보다 앉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면 시간에 가까운 야식 또한 피해야겠죠?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나쁜 습관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과식은 위 내용물 자체를 양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 내용물이 늘어나면 정상적으로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야 할 음식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고체로 된 음식뿐만 아니라 물 또한 과하게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양의 물 섭취는 위산을 씻어내 도움이 되지만 식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물은 역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나쁜 습관 세 번째,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의 분비를 늘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위산이 늘어나게 하는 습관 중 대표적인 것이 급하게 먹는 것,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을 경우 우리 뇌가 음식을 감지할 시간이 부족해 위산 분비 및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을 저해합니다. 이에 따라 위산이 지속 분비가 되는 거죠. 또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안 먹는다면 식사 시간이라 생각하는 때에 위산이 분비돼서 점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나쁜 습관 네 번째, 음주와
흡연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술, 커피, 탄산, 라면 섭취 시 주로 압력이 감소하는데요. 또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괄약근의 압력이 낮아지고 침분비를 감소시켜 역류 질환에 해롭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나쁜 습관 5번째, 운동입니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운동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식후에 바로 산책을 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다만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복압을 높이는 운동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식도염 하면 식사 습관에만 관심을 기울이곤 하는데 운동 또한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방법 또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우선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배 안의 압력을 높이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므로 규칙적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배 안의 압력을 높이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운동은 역류성 식도염에 해롭다고 했지만 복압을 높이지 않고 과격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은 소화 기능을 돕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우리 생활에 필수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역류성 식도염은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데요. 일시적인 약물 투여로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운동 습관 등을 잘 기억해 역류성 식도염의 뿌리부터 개선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